안녕하세요. 코리아 백스트리트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경험썰 5편입니다. 창립총회 편입니다. 생각보다 지주택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또 문의가 엄청 와요. 갑자기 네이버 카페에서도 막 문의가 오고 여기 유튜브 댓글로도 많이 문의를 주셔가지고 경험썰을 좀 더 짜내서 이번 편과 다음 편을 마지막으로 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좀 창립총회에 관한 어떤 위험성을 좀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었고요. 아울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영상은 지주택의 위험성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아니, 위험성 말고 장점은 안 알려주나요? 예, 안 알려드릴 거고요. 그걸 알고 싶으시면 지주택 홍보관 가시면요. 거기에 장점만 어필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있어요. 홍보 요원. 어, 뭐 분양대행사, 업무대행사 직원분들이 그 장점은 기가 막히게 알려드리시니까 거기 가서 들으시고 제 영상에서는 위험성이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좀 참고하셔가지고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예, 뭐그 판단은 요 영상을 보시는 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바로 넘어가 볼게요. 창립총회는 꼭 거쳐야 돼요. 이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은 창립총회를 하고 그 회의록과 모집 세대원의 절반의 과반수를 넘어선 어, 조합 가입 계약자 명단과 모 명단 이렇게 서류를 첨부해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냥 필요적 회의예요. 필요적 총회. 자, 근데 지주택은 유난히 무리를 해요. 이 창립총회를. 왜? 왜 무리할까? 유난히 조합원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이야. 유난히 무리하는 이유는 유난히 조합원들이 불안해해요. 왜? 자, 그러면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간단해요. 진짜 간단해.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은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쵸? 예.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은 법이 정한 법과 시행령이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 그게 우리 이제 흔히 통칭해서 토지 등 소유자라고 이제 법에서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야. 내가 일단 그 구역에 지분이 있는 사람이야.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야. 조합원이. 그러니까 이게 개발이 안 돼도 재건축이 안 돼도 내 건물이 어디로 도망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안해하는 정도가 달라요. 오히려 느긋해. 근데 지주택 조합원은요? 아무 지분이 없죠. 그쵸? 예? 아무 지분이 없어요. 소유 희망자지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겁나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해하는 정도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루에 수십 통씩 와요. 전화가. 총회 설립인가 언제 나요? 언제쯤 해요? 창립총회 언제 해요? 계속 와요. 그러면 업무대행사는 압박이 엄청 받겠죠. 근데 그 압박을 받고 창립총회를 하라고 1인당 2천만 원씩 뭐 몇천만 원씩 업무 추진비를 받는 거예요. 그 밥값을 하는 첫 번째 관문이 창립총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하잖아요. 그럼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를 하는 거예요. 지주택은 느긋하지가 않아요. 그럼 얼마나 무리할까요? 명단을 위조해요. 아니, 명단을 위조한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창립총회를 하고요. 회의 의사록과 또 이제 조합원 가입 계약자 명단을 제출해야 돼요. 이 조합원 가입 계약자가 총 모집 세대 수의 뭐 과반수 이상이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 숫자를 맞추려고 없는 사람도 넣어요. 근데 없는 사람을 어떻게 넣냐? 진짜 허위의 인물을 넣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미 중간에 탈퇴했어요. 업무 추진비 포기하고 탈퇴한 사람도 막 그 명단에 넣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떤 경로든지 간에 또는 관할관청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나. 탈퇴했는데 명단에 왜 넣었지? 그리고 어떻게든 그 명단을 알게 됐어. 왜냐면 주로 혼자서 이 지주택에 가입을 하기도 하지만 지인 추천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나는 가입을 했다가 다시 탈퇴했어. 근데 내가 조합원 명단에 들어가 있어. 그거를 나한테 추천해준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됐어. 그러면 그래서 고소고발 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있었던 몸담았던 지주택 업무대행사 땡땡 대표도 기소를 당했대요. 기소를 당했대요. 기소 당했다는 게 뭐예요? 검찰에서 혐의가 뚜렷하니까 재판에 넘겼다는 거잖아요. 이게 작년 12월 얘기예요. 오래된 얘기가 아니죠. 이걸 왜 기소를 당했냐? 이 사람은 왜 명단을 뭘 어떻게 조작했길래? 왜 조작했길래? 창립총회 때문에. 그러면 이 소송 비용 또 사업이 지체되겠죠? 아니 명단이 조작됐다고 혐의를 받아서 재판 중인데 인가를 내주겠어요? 지연되겠죠? 그럼 그 비용은 고스란히 추가 분담금.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창립총회 시 또 조심하셔야 될 건 브릿지 대출 의결하죠. 근데 이거 저번 편인가 저저번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금융권 고금리 대출 쓸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러면 이번 편에서는 왜 이금융권으로 갈 수밖에 없냐? 그것도 고금리로. 제가 답답해서 물어봤어요. 1금융권 K은행 팀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지주택 그 집단대출 왜 이렇게 잘 안 해주시나요? 그러니까 1금융권에서는 대놓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마디 해요. 첫 번째, 일단 1금융권 은행은 집단대출 자체를 꺼려해요. 이게 좋아하질 않습니다. 실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좋아하질 않아요. 왜 안 좋아할까? 간단합니다. 100명에게 1인당 1억씩 3% 대출해주면 대출이 100건이죠. 그러니까 실적은 많이 채울 수 있어. 근데 대출 100건이니까 손이 100번 가죠. 자, 보세요. 기업에게 사업대출 50억을 3%로 2건. 그러면 수익은 똑같아. 근데 손이 가는 건 50분의 1. 2건만 해줘도. 예? 그럼 뭘 좋아하겠어요? 예. 요걸 좋아할까요? 은행은 요걸 좋아할까요? 답 나오죠. 예. 역시 실무자에게 물어보니까 명확하더라고요. 안 좋아해. 게다가 지주택 위험하다는 거 알아요. 야, 담보 잡을 게 있냐 지주택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용대출 많이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금융권에서도 거의 안 해요. 최근에 제가 1금융권에서 브릿지 대출 받은 지주택을 못 들어봤어요. 혹시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담보 잡을 것도 없지. 사업도 위험하지. 게다가 집단 대출이지.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쓰리콤보로. 그러니까 2금융권 갈 수밖에 없고 2금융권도 바보는 아니니까 담보는 잡아야 되겠는데 담보 잡을 게 없으니까 신용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대출 갈 수밖에 없고 신용대출은 자연스럽게 고금리로 갈 수밖에 없죠. 2금융권 또 특성상. 그러니까 금리가 또 두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 지주택은 창립총회를 위해 무리를 겁나 많이 합니다. 이렇게 무리를 해요. 예? 그러니 지주택은 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총회 자체도 무리하고 대출도 무리할 수밖에 없어요. 예. 어쨌든 해야 되니까 막 업무 추진비 막 수천만 원 받았으니까 나는. 예? 그래서 조합원들이 막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를 하니까. 그러니까 난 무조건 총회를 해야 되니까 문서도 위조하고 대출도 고금리로 땡겨 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